안녕하세요. 스파크링크입니다. 먼저 저희가 주목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그의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쓰레기 문제 참 익숙한 문제죠. 재활용, 분리배출, 분리수거. 정말 오래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는 쓰레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앞에 보이는 건 즉석밥 용기입니다. 바코드 옆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햇반을 맛있게 먹고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재활용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작년 2020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햇반 용기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햇반 용기에 대한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을까요? 저희가 20대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 설문 결과입니다. 약 45%의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51%의 사람들이 이를 일상에서 잘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일반 쓰레기와 분리배출 쓰레기를 구분할 줄 알아 라고 보통이다 라고 체크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97%와 96%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설문 다른 문항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리배출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59%의 사람들이 의약품을, 17%의 사람들이 콘택트 렌즈를 잘못된 방법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이란 환경에 부담을 주면서 우리 사회의 분리배출 시스템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배출한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쓰레기를 사람들이 잘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는 사람들이 귀찮아서보다는 몰라서 그리고 어려워서 쓰레기를 잘못 분리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환경에 쓰레기를 더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관련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교육보다는 공급 규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초중고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20대를 주 타겟으로 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람들이 설문응답으로 궁금하다고 했던 그런 쓰레기들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웹툰으로 제작해 연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벤트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더 깊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또한 그 시민, 다음에 공공, 다음에 기업의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아이디어를 함께 아카이빙해서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쉽게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더 많은 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그런 일상용품을 개발하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의 담음 샴푸 펀딩인데요. 기존의 샴푸는 플라스틱 펌프통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비롯해 다양한 복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분리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연 화장품 청년기업 리드프레시와 협력하여 맞춤형 고체 샴푸를 만들었습니다. 담음 샴푸 고체바 버전인데요. 이런 고체바 샴푸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펌프 용기 대신에 계란판이라고 하죠. 이런 펄프로 된 용기에 담아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샴푸의 경우는 내용물을 사용하고 나면 이 계란판을
일반적인 계란판과 함께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친환경 펄프로서 재활용 또한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체발 샴푸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제형 특성상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를 감았을 때 좀 뻣뻣하다? 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좀 기능성이 떨어지더라.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담음 샴푸 종이 튜브 버전을 함께 출시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프로테고 용기에 담겨있는 짜는 샴푸인데요. 네, 친환경 프로테고 용기에 담겨있는 짜는 샴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저희 플랫폼에 한 시민분께서 올려주셨던 QR코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상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의 각각 제품을 이용하고 나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QR코드를 함께 부착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궁극적으로 UN SDGs 11번과 12번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사업의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 웹툰 사업의 경우 저희가 만화 콘텐츠 8개를 6개월 동안 꾸준히 연재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170명을 확보했으며 최소 44,300개의 계정에 저희의 콘텐츠가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경우 저희가 아카이빙한 콘텐츠와 시민들의 콘텐츠를 합쳐 총 27개의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저희의 콘텐츠를 소비한 사람들 중 저희의 설문에 응답해 주신 사람들 중 77%의 사람들께서 저희의 콘텐츠가 새로운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고 66%가 이러한 지식을 실제 일상에서 실천한 적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수치들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약 173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하루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배출하는데요. 43g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3g이요. 그러면 저희의 최소 콘텐츠 도달자가 44,300명입니다. 그중에 66%,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50%의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전에 잘못 버려졌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루에 약 0.5톤,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기간인 6개월으로 잡으면 약 173톤의 플라스틱이 이전과 다르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선 플랫폼의 경우 사람들의 유입이 많지 않았고 웹툰의 경우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으나 특정 연령, 성별에 매우 치중되어 있었고 다음 콘텐츠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고체 샴푸 관련 펀딩 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샴푸를 이용해본 이용자 중 샘플을 이용해본 사람들 중 10명의 지원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받은 피드백은 사용감이 괜찮았고 분리배출이 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의 담음 샴푸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용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프로테고 재질로 된 종이 튜브에 담아서 짜는 샴푸를 개발했고 거기에 계란판에 담아서 고체 샴푸를 제작했습니다. 고체 샴푸의 경우는 계란판에 담았기 때문에 일반 계란판처럼 쉽게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가능했고
짜는 샴푸의 경우는 친환경 프로테고 용기를 사용해서 일반 제주와 같이 분리 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샴푸는 플라스틱 죄송합니다. 저희의 경쟁 모델은 T사의 종이 튜브였는데요. 이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크라프트 재질로 되어 있어 분리 배출이 가능하나 내부가 페트와 PE로 합재가 되어 있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불려서 코팅을 벗겨내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프로테고 용지 내부에 생분해성 LLDPE를 합재를 시켜 쉽게 일반 재질처럼 분리 배출이 가능하고 재활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테고 용기를 사용하면 기존 플라스틱 코팅 용기에 비해 탄소 배출량 50% 감축이 가능하고 코팅지 분리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성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용기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업계 분들과 만났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사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느끼게 된 것들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친환경 업계가 되게 시장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독 과점이 굉장히 심하다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같이 겪었던 문제인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최근에 들어 친환경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는 바로 유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가 독 과점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이로 인해서 용기를 개발할 당시에 정말 많은 업체에서 거절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매출 그리고 MOQ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종이 튜브를 예로 들자면 한 번 제작을 할 때 6,000m의 합지로를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계 입장에서도 다음에 저희와 같은 영세 단체 입장에서도 그런 롤을 모두 사용하기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처럼 그래도 끝까지 친환경 입장을 고수하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나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그린워싱의 문제입니다. 사실 친환경처럼 보이는 제품은 최근에 정말 많이 출시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담음 샴푸도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프로테고 용기를 고수했던 것인데요. 다만 프로테고 용기 또한 목재를 사용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 그린워싱 논란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능성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펌프 용기의 대체제로 펄프 계란 용기와 다음에 종이 튜브를 사용했는데요. 종이 튜브의 경우 샤워실에 오랜 시간 보관하게 되면 습기 때문에 용기가 변형될 수 있다는 기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필용 샴푸로 출시하는 방향도 제안을 받았었고 저희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펌프용 샴푸를 온전히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버리는 사회를 위하여 스파크링크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